자, 황교안이 보수 통합한다고 혁신통합추진위원회를 이제 공식적으로 띄웠습니다. 여태까지는 이걸 하기 위한 준비위원회고요. 공식적으로 이걸 띄웠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당, 새로운 보수당 유승민의, 그리고 또 무슨 중간에 있는 진입파 이런 쪽을 이렇게 모아서 이제 다 합쳐서 새로운 당을 만든다고 이제 띄웠어요. 이 새로운 당을 만들어도 자기가 당 대표 해먹을 자신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 그래서 한국당 측에서는 김상훈, 이양수 이 두 사람, 그리고 유승민 쪽에서는 지상욱이 그리고 정운천이 두 사람이 참석을 했고, 또 무소속 등 제3지대에서 원희룡 지사 측, 이현주 의원 측 또 인사가 들어가고, 이재호 의원이 참여한 국민통합연대 측에서는 안영환 전 의원을 넣고, 안철수 측에서는 김건식이 참여하고, 또 MBC에서 방송을 진행했고 기자하다가 이명박 때 청와대 가서 비서관 하다가 KT 간부도 한 김은혜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온 사람들로 보면, 그러니까 이 박형준이 지금 위원장격이에요. 참 웃기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재호를 대신해서 안형환, 그리고 김은혜, 또 이명박 때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을 했던 정인철이, 그래서 친이계가 지금 밖으로 드러난 사람도 이렇게 네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김건식이 이제 안철수 쪽에, 그리고 한국당이 아까 말한 2명, 새로운 보수당의 2명, 지금 이렇게가 지금 혁신 통추위 멤버들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황교안이 안철수에 대해서 이제 또 구애를 막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제일 속이 시커먼 사람이 저는 안철수라고 봅니다. 속이 너무 시커매서 안철수의 본 마음은 안철수 자신도 제대로 알겠나 싶을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새 정치를 한다라는 안철수가 처음부터 그는 맹쾌한 게 없습니다. 자신의 말도 맹쾌하지 않고 행보도 맹쾌하지 않고 어느 편인지도 맹쾌하지 않습니다. 정치는요, 이쪽 편 아니면 저쪽 편이지, 아니면 자기가 중간에서 뭐라 하려면 계속 시종일관 한국에 있으면서 자신의 가치를 뭐라고 내어 걸고 서포 15조처럼 자기는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해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문 지원했다가 박원순이 지원했다가 또 때로는 당을 만든다고 하다가 민주당에 들어갔다가 또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당 만들었다가 또 거기서 뛰쳐나와가 유승민이하고 같이 당을 만들었다가 또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서 공연한 표만 깨먹다가, 그리고 항상 하다가 잘 안되면 또 어디 나갔다 옵니다. 돈이 많아가지고요. 그리고 와가지고 또 정치한다면 그때마다 또 주식 가격이 폭폭 올라가서 선수 같으면 돈은 또 돈대로 벌 수 있다 이래 보입니다. 그런데 황교안이 제가 봤을 때는 박형준이가 MB 쪽인데 MB 때 정무수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안철수는 한국에서 제가 제일 먼저 MB 쪽과 깊숙하게 연결된 아바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안철수가 토론에 나와서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했죠. 그 아바타라는 증거는 차고 넘치니까 안철수가 원하면 제가 공개 토론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MB 쪽하고 가까운 사람으로서 정치판에 등장해서 문을 밀었죠. 참 해괴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통합 추진에 박형준이라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세워놓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MB 측의 인물이 위원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김은혜, 정인철이, 안형환이까지요.
그렇다면 도대체 황교안은 당 내부로는 친박 정당화한다 하면서 통추위를 만들면서는 또 MB 쪽의 인물들을 대거 끌어넣고 또 안철수하고 연결될 만한 사람들을 끌어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황교안이 뭔가 안철수가 지한테 올 것처럼 그렇다, 분위기가 있다고 뭐 박형준을 통해서든 또 누구 뭐 김건식을 통해서든 지금 교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머리가요. 그러니까 어제 뭐라 했는가 하면 오셔서 자유우파의 대통합의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단히 고맙겠다고 했어요. 인천시당의 신년 인사회 직후에 이 말을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와 문미 접촉을 하고 있느냐 기자들이 물으니까 오시면 좋겠다고 말을 했어요. 자, 안철수는 내주에 오는데 미워도 합치고 싫어도 합쳐서 문재인 정권과 싸움에 나설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자는 게 우리가 추진하는 대통합이다. 그런데 문제는 안철수가 문재인과 싸우는데 대통합할 생각이 있느냐가 핵심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안 될 분도 있다. 그렇지만 문재인보다 미운가라고 이야기를 하며 총선에 이어 대한민국을 자리에 갖다 놓고 경제 살려놓고 국민을 편안하게 한 뒤 그때 너 왜 그렇게 해서 따져도 늦지 않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안 되라고 말하는 심정은 알겠다. 그런데 이것 빼고 저것 빼면 이렇게 하다 보면 이길 확률이 낮아진다. 그래서 반문연대로 1대1로 붙겠다. 요즘 황교안한테 조선일보가 고치를 한 걸로 보여요. 자, 그런데 김건식이가 통추위에 포함됐고 안철수 측근으로 분류되는데 안철수의 측근은 행보가 굉장히 복잡해서 솔직히 말하면 순식간에 안철수 측근이다가 아니게 된 사람들이 많아요. 과거에 보면 김종인도 그랬고 윤여준도 그랬고 안철수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내 주변에 수백 명 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해서 자신의 측근들을 망신을 줬지요. 자, 그래서 김건식이는 내가 중도임에도 혁신통합 추진위에 설 수 있는 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게 최우선 목표이다. 여러 조건과 요구사항을 제쳐놓고 묻지마 통합이 필요하다. 이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현주 신당 측에서는 송건존 변호사라는 사람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영준이가 위원장이고 안영환이가 간사고 김은혜가 대변인인데 이들은 그런데 비박계 MB 쪽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안철수는 그러면 진짜 무슨 속마음이냐. 보수 대통합과 거리를 계속 두고 있고 김도식 전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을 통해 입장문을 내서 대한민국을 반으로 쪼개 좌우 대결을 펼치자는 통합 논의는 새로운 흐름과 맞지 않는 것이라 말하며 정치 공학적인 통합 논의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자기 측근이라고 혁신통합추진위원회에 넣어놓은 김건식 교수를 겨냥해서는 협통위에 참여하는 인사의 활동은 개인적인 정치 전망과 신념에 따른 거라고 선을 그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안철수는 황교안의 열망과 관계없이 할 생각이 없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안철수는 어제도 정치공학적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하고 보수통합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황교안은 극존칭을 써가면서 오셔서 우파 대통합의 역할을 해달라고 이렇게 꼬랑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황교안 입장에서는 안철수를 꼬셔서 집어넣어서 그래서 둘러리 세워서 다 통합했다 1대1이다 하고 싶겠지만은 황교안이 안철수하고 이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 안철수가 프로라고 보입니까? 황교안이 프로라고 보입니까?
안철수는요 이미 100년이 아니라 1000년 묵은 여우처럼 돼가지고 겉으로는 어수룩하게 어눌하게 어벙하게 하지만은 속으로는 황교안보다 주판을 훨씬 빨리 두들기고 있는 프로고, 황교안이야말로 천지 물정도 모르고 움직이는 저는 아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는 중도 보수 빅텐트에 들어가기보다는 독자 행보를 하며 호남 세력을 포괄한 중도 노선 쪽으로 보폭을 넓힐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대표 측 김도식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은 대한민국을 바늘 쪼내 좌우 대결을 펼치자는 통합 논의는 새로운 흐름과 안 맞는다. 자, 이 말에 모든 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문재인과 거슬러서 한국당 둘러리 서주는 역할을 할 생각이 없다. 꿈도 꾸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 혁신통합추진위원회하고는 대화 창구가 없다. 김건식이는 지 성출세하려고 개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다까지 말했어요. 이거는 김건식이를 죽이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선을 꺼버리는 것은 결국은 안철수는 전에 말한 대로 한국당 바로 앞마당에 중도 텐트라는 걸 쳐가지고 한국당이 그야말로 맹지가 되도록, 쓰지를 못하는 땅이 되도록 하는 알박이용으로 문이 파견했다. 이런 제 입장이 이제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건식이는 혁통위에 참가해서 합리적 중도 입장을 대변하겠다, 중도 보수 반문연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하지만은 언제 내가 네 보냈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는 황교안이 주도하는 이런 보수 통합 논의를 좌우 진영 대결, 정치 공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한국당과의 이런 보수 중도 통합 논의는 새누리당으로 가기 때문에 거대 양당 체제를 자신은 반대해서 제3의 길을 가겠다고 또 옛날에 하던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안철수는 와서 중도 세력 규합한다면서 실질적으로는 호남 세력을 포괄한 중도 노선을 가는 거다, 이렇게 보이는데, 안철수가 지난 12일 날 바른미래당에 있는 박주선 의원 출판 기념회에 축전을 보냈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한간에 이 권노갑, 김종인, 그 다음에 홍석현 등이 관련되는 호남과 중도가 합친 정치 세력화 부분에 대해 안철수가 그쪽으로 지금 갈 거다라는 것은 저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철수가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전부 다는 아니지만은 일부를 끌고 오고 또 다른 중도적인 세력들을 끌어들여서 또 이번에도 역시 호남에 약간의 베이스를 둔 중도, 이런 형태로 총선에 나설 거라고 생각되고, 이것은 결국 문 정권의 입장에서 손해보는 일이 전혀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호남은 누가 돼도 문 정권의 말을 듣는 지역이기 때문에 문은 결국 호남에서 누가 당선되든 그건 별 신경 안 쓰는 겁니다. 문제는 호남 이외에 수도권이나 영남에서 한국당의 입지를 좁힐 수 있는 제3 중도 세력의 등장이 철저히 자신의 이해관계에 부합된다라고 보겠죠. 결국 황교안은 무망한 일에 매달리고 있고, 그리고 혁신통추위는 새누리당 복원 정도로 갈 뿐이고, 안철수는 지금 황교안에게 벌써 오기도 전에 구애하는 황교안의 뺨을 때렸습니다. 멍청한 사람은 여기서 황교안이죠.